자,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이거는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뭘 활용한다는 뜻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정리되는 내용을 보세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실근이 몇 개냐, 뭐 2개냐, 1개냐, 빵개냐, 이거를 판별식이 그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을 미분이 하는 겁니다. 즉 도함수가 하는 거죠. 도함수를 가지고 판별식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이 뭐다,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데 이 미분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fx = 0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y = fx와 x축과의 교점, 그것이 바로 실근이죠. 그거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지금 보세요. fx하고 x축과의 교점, 이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fx =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3개다,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분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미분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극대극소, 뭐 이런 거를, 증가감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개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개형을 그리게 되면 그 개형이 정확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x축과 이게 교점이 몇 개가 갖는다라는 것도 그래프에서 나오겠죠. 결국 이것도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최대 최소처럼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실근의 개수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방정식 fx = gx의 실근의 개수. 자, 이것은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거 처음 보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 = fx, y = gx를 연립해서 풀면 fx = gx잖아. 그죠? 근데 이건 말이죠. g를 이쪽으로 넘겨서 fx-gx = 0, 요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얘를 h라고 치환해 볼까요, 한번? 그럼 hx = 0, 아까 fx = 0의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죠. 따라서 말하자면 f에서 g를 뺀 그 함수를 우리가 h라고 부른다면 h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서 결국 여기 요거 알파, 요거 베타, 요거 감마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h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f하고 g를 뺀 요 값, 요것들을 함수 값으로 갖는 요런 함수가 돼요. 그리고 그게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을, 맞으면 얘를 x축 삼아서 이것처럼 문제를 바꿀 수 있다. 됩니까? 네. 그래서 f하고 g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빼서 h를 만들고 그 h가 x축과 만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사실은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한다는 거를 제외하면 이미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특강을 한번 보세요. 3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fx = a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fx = a라는 것은 y = fx하고 y = a하고 이 두 개를 갖다 그리는 거죠. 그럼 y = fx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y = a라는 건 어떻게 그려집니까? y = a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축하고 평행한 어떤 직선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a의 값에 따라서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할 텐데 그때 fx하고 교점이 몇 개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개지만 얘가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교점이 3개가 생길 수가 있죠. 더 내려가면 또 한 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극대점, 여기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딱 치고 지나게 되면 교점이 2개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한번 생깁니다.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역시 또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A가 P하고 Q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3개다.
이때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 두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두 방정식 얘하고 얘하고의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 A가 딱 P거나 딱 Q면은 이렇게 맞은 극점을 지나게 돼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 중근도 물론 실근으로 나옵니다. 여기 말하자면 두 개의 실근이 하나로 겹쳐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P보다 작거나 Q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교점이 한 개. 하나의 실근과 그래서 나머지는 두 허근이다. 일단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의 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냐? 3개냐, 2개냐, 1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근, 나머지는 다 이제 허근이 되는 거죠. 요 경우에는 실근이 2개라고 해서 나머지 1개가 허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근이 3개인데 2개가 겹쳐져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허근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죠? 허근은 항상 켤레근으로 존재한다. 물론 개수가 실수일 때 한해서 얘기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허근은 켤레근으로 존재한다. 되시겠죠? 자, 물론 3차 함수의 개형이 꼭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값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말하자면 그 그래프의 상황에 따라서 근의 개수는 뭐 우리가 꼭 이 형태 이러한 패턴으로 나온다고 볼 수 없겠죠. 그때그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리니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방금 그 특강에서 했던 그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은 최대 3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잖아요. 3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그 판별식을 이용 못하고 없으니까 이용 못하지. 극대 극소값을 이용을 해서 근을 판별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지금 이런 상황 보세요. x축이 말하자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뚫고 지나갈 경우에 지금 좀 전에 뭐 특강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사이를 지나갈 경우에는 근이 3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지?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즉 오른쪽 끝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 반대일 때 이건 3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서 오른쪽 끝이 내려간 거죠. 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극대 극소 사이를 x축이 지나가게 되면 3개의 실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경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음수다.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가 되겠죠. 반대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뭐 얘가 극소가 극대보다는 작을 테니까. 3차 함수에서는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극대 극소 중에 어느 하나는 양수, 어느 하나는 음수니까 두 개 곱해서 반드시 음수가 나오게 되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x축 기준으로. 그러니까 곱해서 음수다라고 하면은 바로 세 실근 갖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중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극소값을 x축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극대값은 양수가 되겠죠. 만약에 극대값을 이렇게 x축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 즉 접하게 되면 x축과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극소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극대가 0이든 극소가 0이든 둘 중에 어느 한 값이 0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극대값을 지나든 극소값을 지나든 극값을 x축이 지나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되고 하나는 이제 중근이 되니까 바로 한 실근과 중근 요것이 될 조건이 바로 극대극소의 곱이 0이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쉬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말하자면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경우죠. 교점이 한 개 되는 경우. 그러면 교점이 한 개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극대하고 극소가 같은 부호를 가지면 됩니다. 얘랑 반대인 거죠. 얘랑. 즉 x축이 극대 극소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바깥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보다 더 작거나 그죠? 극대보다 더 큰 것이 되면 됩니다. 뭐가? x축이. 그 말은 뭐냐면 극대 극소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이런 뜻이죠.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뭐야? 곱이 양수면 된다. 아까 위에서 곱이 음수인 거랑 반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판별식 대신해서 뭐가 쓰였어? 극대 극소의 곱.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 요 경우에는 3개 나오고 요 경우에는 2개. 2개인데 이제 하나는 중근이 1개. 요 경우에는 1개가 나온다. 그럼 빵개가 나올 수 있나?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3차도 그럴까? 3차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위로도 한도 끝도 없이 가 밑으로도 한도 끝도 없이 가. 뭐 좌우가 바뀔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x축이 위로 아무리 올라가거나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교점 하나는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실근은 무조건 1개는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긴 거가 그렇죠. 생긴 구조상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그 밑에 있습니다. 뭐죠?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거는 자, 3차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미정계수 4개, 3차, 2차, 1차 상수 4개의 계수를 결정해주면 3차 함수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얘가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극대 극소 둘 다 갖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는 없죠. 구조상. 3차 방정식 이것의 근. 이거는 뭐야? 지금 이 fx가 0인 거, 즉 y가 0인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얘가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 요거의 근은 x축과의 교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판별할 수 있다. 극대 극소 값의 곱이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위에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이해해 두세요. 극대 극소 값의 곱이 0이 되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극대 극소 값의 곱이 양수면 한 실근과 두 허근. 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활용한다는 거냐?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방정식에서는 이제 실근을 판별하는 데 쓴다고 그랬죠. 부등식에서는 뭐냐면 증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증명하냐? 어떤 부등식 fx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가 된다는 걸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부등식인 거죠. 어떻게 증명할까? fx의 최소값을 구해요. 이거는 앞에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걔가 양수인 걸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최소값이 양수니까 나머지 애들은 볼 것도 없이 다 양수다. 그럼 이걸 증명한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큰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 역시 절대부등식이죠.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얘랑 똑같아요. 얘를 일로 넘깁니다. 그러면 fx-gx 얘가 양수가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얘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h로 치환을 해. 그러면 hx가 양수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모든 x에 대해서 양수가 된다는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건데, 그럼 1번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1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자, 3번.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뭐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1, 2번에서는 x의 범위가 따로 없죠? 범위가 따로 없다는 건 모든 실수에 대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3번은 그게 아니야.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증명해봐라. 이제 요건 똑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양수인 걸 보이면 된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죠? 요 그림이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방법 1에 대한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양수일 필요는 없고 a보다 오른쪽 부분에서, 즉 이제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떠 있는, 즉 양수인 경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그런 것하는 것을 증명해자. 그럼 어떻게 해? a보다 오른쪽에서 최소값 여기겠네요, 그지? 이게 양수인 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랑 똑같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fx가 이따위로 생겼어. 그럼 뭐야 이거? 최소값 없죠? 최소값 없습니다. a에서 이 제일 작은 값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a가 범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라고 말은 안 됩니다. 요 최소값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보여주면 된다. fx가 증가한다. 즉 단조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처음 시작하는 값, 이게 사실은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지만 최소값은 아니죠. 응? 이게 닫힌 구간이면 최소값인데 이거 닫힌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시작하는 값이 0 이상이고 계속 증가만 한다. 그럼 뭐야? 얘가 양수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항상 양수가 되는 걸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근데 fx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얘가 양수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혹시 여기 등호 들어갈까요? 여기 등호를 넣어버리면 얘 또는 얘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더라도 위로 떠 있으면 되죠. 자, 근데 f'이 0이 되면 말이야, 그때는 fa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fa 값이 양수 또는 0 요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얘가 딱 0이 될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얘가 0이 돼도 증가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그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쭉 깔려버리죠.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는 등호 빼줘야 돼요. 응? 여기에 만약에 양수인 걸 만약에 우리가 보여준다? 그때는 이거 등호 넣어도 됩니다. 되겠죠? 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림과 연관지어서 자기가 직접 몇 번 그려보세요. 이 등호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어떤 반례가 있을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 단어는 직접 예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단원에서도 예제를 우리가 잘 푸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단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필수 예제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